나눠봅시다, 여러분. 네. 오늘은 사실 자녀 망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 그렇죠. 예. 잘 망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 근데 저희가 나누기 전에 여기 코너에 보시면 구독 버튼 있거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이 컨텐츠 만들고 하는데 좀 용기를 받아서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만들려고 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준비해서 다시 다음 컨텐츠 올려드리려고요. 네.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유튜브가 무슨 재정적인 큰 유익업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좀 더 윤택함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녀 망치는 자녀 교육. 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가장 많이 싸웠던 원인이 자녀 때문이에요. 아니, 자녀가 생겨서가 아니라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가장 많은 싸움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네. 자녀가 없이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녀가 5이잖아요. 딸, 아들, 딸 이렇게 5인데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오는 어떤 충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커다란 뭐 신앙이나 뭐 세계관 이런 큰 것들은 저희가 다 동의하는데 이 자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교육을 함에, 양육을 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뭐 변화와 조화가 필요한데 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정말 충돌이 쉽게 일어나는데 배경이 다르고요. 가정 배경, 공부했던 교육, 또 자라난 환경과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언뜻 각자가 내 방법이 제일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이 생각하면서 충돌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상대방이 이제 남편이 아이에게 뭔가를 좀 잘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 쉽게 당신 뭐 원가정이 그래서 그래, 당신의 단점이 그래서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나가라고 단점이 잘 부각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충돌이 나고 서로 아파하는데 사실은 각자에겐 장점이 있습니다. 배경과 지식과 경험, 모든 교육에서의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장점화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상대방의 단점으로 보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단점이 장점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충분히. 예를 든다면 사실은 이거는 조금 그렇지만 혹시 가정이 어렵거나 아니면 뭐 어머니나 아버지 한 분이 먼저 일찍 돌아가셔서 홀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게 단점으로 보죠. 단점으로 볼 수도 그쵸. 있죠. 뭐 결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이 결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을 더 잘 볼 수 있고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단점일지라도 그 단점에 의해서 장점화되는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센시티브하게 아이의 필요를 잘 볼 수 있어요. 자기는 받아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장점화 시켜 나가는데 하지만은 이 단점이 장점화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금 더 많이 갈 경우에는 또 단점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배우자의 도움, 배우자의 잘 보완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장점, 단점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보완을 하면 좋겠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녀 교육은 부부의 나눔과 이해, 그 다음에 서로의 동의가 필수다는 거죠. 그래요. 망치는 교육이 아닌 사실은 멋지게 세우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부부가 얼마나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얼마나 많이 중요한 부분을 동의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동의를 하고 이 동의한 것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눔, 이해, 동의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아이들에게는 이 부모가 한 팀이라는 것을 꼭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뭐 한 12, 13 청소년기 들어가면 부모들도 의견 차이가 난다는 걸 당연히 알죠. 그 전에 사실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 이런 의견 충돌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부모님들이
이 의견의 차이점을 아이들 앞에서 딱 드러내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붙어야겠다. 이 문제 앞에 이렇게 딱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이들 앞에서 조그마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아이의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엄마와 아빠는 같은 팀이야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아이가 커서 이해할 때까지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을 통일하고 그렇지만 방법은 다양하다는 그런 것들도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원칙을 통일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이 두 부부가 부부로서 성장하지만 좀 부모로서 성장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두 가지 원칙 통일, 방법의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방법을 가지고 싸우는 가정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방법 가지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아니 엄마 방법, 아빠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중간에 만나든지 아니면 한 번은 엄마 방법, 한 번은 아빠 방법. 이 방법의 차이 가지고 싸우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방법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싸움을 불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구하고 그 사람의 방법대로 사실은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 하는데 원칙을 하나 세운 것이 아이들을 좀 쉽게 다른 집에 가서 재우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원칙이었어요. 그렇죠. 아이가 그런데, 나면서 하나 근데 둘 절대로 크면서.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기본 원칙이지만 그러면 아이가 친구 집에나 어디 다른 집에 가서 자게 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가를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하나 둘 크고 하면서 첫 번째로는 저는 아이들이 다른 집에 가서 자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싫었던 거죠. 네, 그 자체가 솔직히. 그래서 뭐 애들 뭐 그냥 놀면 됐지 뭘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사실은 그런 원칙이라고 하시는 게 저희 마음속에 있었고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아이들이 그 집에 가서 또 그 집의 부모는 어떻고 그 아이는 그 집에서 어떻게 자라는 걸 보면서 낮에 놀고 돌아오는 거하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원칙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의견이 다른 거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보내기는 보내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원칙이 세워졌어야. 네, 그래서 거죠. 이제 원칙은 동의가 됐고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기본적인 몇 가지를 저희가 이제 했는데 하나는 서로가 부모끼리 아는 집, 적어도 그렇죠. 부모끼리 인사를 했다거나 전화를 했다거나 해서 부모끼리 아는 집에만 보내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집에 특히 우리 집에 있는 딸들이 그 집에 갈 경우에는 그쪽에 나이가 더 많은 오빠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중요했었습니다. 이게 조금 뭐 예, 왜 그랬죠? 들으시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특히 이렇게 티네이지 오빠들이 있는 경우는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실 많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일일 수 있는. 뭐 그게 그 아이가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랑 얘기해서 그런 아이가 있더라도 여자애들이 그 집에 가서 같이 자고 뭐 파티를 할 경우에는 이제 오빠는 뭐 오빠 친구 집으로 보낸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의가 됐을 경우에 보낸다는 거였고요. 사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조금은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어느 순간에 아이들끼리 얘기하다가 우리 집에 와서 자 해서 그냥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결정하고 아빠 엄마한테 요구하는 거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원할 때는 미리 계획을 잡아보자. 그래서 이번엔 안 되고 그쪽 부모님과 얘기해서 한 주, 두 주 아니면 적절한 시간에 계획을 짜서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원칙을 세우고 이런 방법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뭐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이렇게 커가면서 이제 이해할 정도가 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또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변화하고 또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은 또 뭐 저희가 좀 유두리가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희도 나이를 먹고 아이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되는 방법이요. 그렇죠.
원칙 세워놓고 방법을 적용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에 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뭐 6학년 아이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조절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획도 때로는 물론 한 주 전에 두 주 하지만은 이제 이미 컸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갈 수 있고 그러면은 엄마들과 아빠들 어떻게 서로 교통해서 만들 것인가라는 조정과 그 연령에 맞춰서 변화가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도 나이를 먹고 또 나이가 먹으면서 또 시대도 변하고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 뭐 엄마는 그대로인가요? 엄마도 나이를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딸을 낳았을 때는 25이었고요. 제가 막내를 낳았을 때는 39이었어요. 그러면 39의 엄마와 26의 엄마는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방법에 큰 차이가 있었겠죠. 자, 위에 거를 정리해서 좀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자, 첫 번째로 방법을 바꾸는 데는 두려워하지 말자. 방법이 효과를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라는 게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이가 저희 집에 5 아이인데 딸, 아들, 딸이거든요.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아이마다 여자아이들 셋인데도 다 또 다르고 남자아이들 2인데도 아이마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잘 맞는 게 필요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에 또 차이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큰아이가 지금 20대 후반이고 막내가 지금 딱 그 청소년기인데 가끔가다 우리 큰아이한테 혼나잖아요. 막내를 너무 풀어서 기른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모도 나이를 먹고 시간도 흘렀고 그다음에 막내 아이의 성향과 또 큰아이의 성향이 달라서 조금은 우리가 조정돼가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도 익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연성, 경험 또는 지위와 분별의 변화가 오면서 당연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젊은 부모님일수록 원칙이 더 강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원칙도 유두리가 생기면서 약간의 유연성으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모든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두 부부가 그리고 부모가 항상 한 팀이고 이 두 부모가 충분한 소통과 대화 속에서 이런 양육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세워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떤 상황이든지 부모는 자녀 양육에 한 팀이어야 한다. 그렇죠. 세워놓은 원칙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업그레이드라는 거 아시죠?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변칙이나 또는 중요한 걸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좀 더 좋은 원칙을 만들어가는 게 부모에게도 필요하고 그게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를 망치는 자녀 교육은 부모가 원칙을 깨고 네. 방법 때문에 싸우고 네. 부모가 한 팀이 안 될 적에 우리는 아주 쉽게 자녀를 망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럴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 가운데에서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관계와 자기의 요구한 것을 취하게 되므로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꼭 부모님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한 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칙을 잘 세워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워나갈 때 아주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부모와 자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가정이 되시기를 저희가 정말 응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